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분모가 다른 두 진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약분하고 통분을 배우는데요. 통분은 분수의 크기 비교를 하거나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약분은 기하분수로 바꿔주거나 분수의 곱셈을 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진분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통분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통분을 사용하지 않고도 두 진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분을 사용하지 않고 두 진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과 통분을 사용해서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이렇게 분자가 1인 진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합니다. 단위 분수끼리의 크기 비교를 할 때에는 분모가 작을수록 더 큰 분수가 되는 거예요. 진분수는 1을 똑같은 크기로 분모만큼 나눈 것인데 조금 나눌수록 한 조각의 크기는 커지고 많이 나눌수록 한 조각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분모가 작을수록 큰 분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통분을 하지 않고도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자, 이번에는 분모하고 분자가 1 차이 나는 두 진분수의 크기 비교예요. 이럴 경우에도 통분할 필요가 없이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6분의 5라는 건 6개 중에 5개가 채워져 있으니까 6개 중에 1개가 비어 있는 거예요. 7분의 6은 7개 중에 6개가 채워져 있으니까 7개 중에 1개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했던 것처럼 분자가 1인 단위 분수끼리의 크기 비교는 분모가 작을수록 큰 분수라고 했죠. 그러면 6분의 1이 더 커요. 즉, 더 많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채울수록 빈 공간은 적어지고 조금 채울수록 빈 공간은 많아지죠. 빈 공간이 더 많다는 뜻은 덜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클수록 더 큰 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살펴봐도 7분의 6이 6분의 5보다 요만큼 더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3번. 이번에는 둘 다 분자가 1인 단위 분수도 아니고요. 둘 다 분모와 분자가 1 차이 나는 진분수도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통분을 해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지만 통분하지 않고도 우선 두 분자가 분모의 반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의 반은 1이죠. 그럼 2분의 1은 정확히 반이네요. 자, 5의 반은 2하고 3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3이라고 했으니까 반을 넘었네요. 아, 2분의 1은 반이고 5분의 3은 반을 넘었으니까 5분의 3이 더 큰 겁니다. 그림으로 봐도 지금 5분의 3이 2분의 1보다 이만큼 더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자, 이번에도 두 분자가 1인 단위 분수가 아니고요. 두 분수가 분모 분자의 차가 1인 진분수도 아닙니다. 그러면 자, 8의 반은 4예요. 근데 분자가 5니까 반을 넘었네요. 12의 반은 6이에요. 근데 분자가 7이니까 6을 넘었네요. 이렇게 두 분자가 분모의 반을 둘 다 넘지 않거나 둘 다 넘었을 경우에는 통분을 사용하셔서 크기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통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서로의 분모를 곱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8분의 5의 상대편 분모는 10이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11을 곱하게 되면 96분의 60이 되는 것이고 12분의 7의 상대편 분모는 8이죠. 그럼 분모 분자에 8을 곱하게 되면 96분의 56이 돼서 분자 60이 더 크죠. 그래서 왼쪽이 더 큰 분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분모를 곱할 때에는 분모의 수의 크기가 작을 때 사용하시면 더 빨리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분모의 수가 크면은 계산하기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최소 공배수 구한 거 다 기억하시죠? 자, 두 분모를 저 니은자에다 써주고요.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를 써주는 거예요. 자, 2로 동시에 나눌 수 있으니까 8을 2로 나누면 4, 11을 2로 나누면 6. 또 한 번 나눌 수가 있겠죠. 2로 나누게 되면 2, 2로 나누면 3. 자, 2와 3을 1 말고 다른 수로 동시에 나눌 수가 없을 때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다 곱해오시면 돼요. 화살표 방향으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은 24가 되는 거고, 자, 8이 24가 되려면 분모 분자에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24분의 15가 되는 것이고요.
12가 24가 되려면은 2를 곱하면 되니까 분모 분자 1을 곱하면 24분의 14가 돼서 왼쪽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두 분모의 수가 클 때 사용하시면은 좀 더 쉽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방법은 달라도 크기는 똑같이 비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위에서 알아본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이 두 개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지금 분자 1인 두 단위 분수끼리의 크기 비교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분모가 작을수록 더 큰 분수라고 했죠. 그래서 왼쪽이 더 큰 거고요. 자, 2번 분모하고 분자가 1 차이 나는 두 진분수끼리의 크기 비교입니다. 이럴 경우도 통분할 필요 없이 분모가 더 클수록 큰 분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왼쪽이 더 큽니다. 자, 3번. 자, 분자 1인 단위 분수도 아니고요. 둘 다 분모하고 분자가 1 차이 나는 진분수도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선 분자가 분모의 반을 넘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20을 2로 나누게 되면 10이에요. 분자가 9니까 10보다 작네요. 반을 못 넘었어요. 자, 8을 2로 나누게 되면 4예요. 분자가 5네요. 반을 넘었어요. 자, 왼쪽은 반을 넘지 못했고 오른쪽은 반을 넘었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큰 분수다. 이렇게 통분하지 않고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자, 7의 반은 3하고 4인데 지금 분자가 3이니까 반을 못 넘었습니다. 자, 11의 반은 5하고 6 사이인데 분자가 5니까 둘 다 반을 못 넘었어요. 두 분수의 분자가 분모의 반을 둘 다 못 넘거나 둘 다 넘었다. 그럴 경우에 통분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죠. 7하고 11의 최소 공배수는 그냥 두 수의 곱셈이에요. 그래서 7분의 3의 상대의 분모인 11을 분모 분자 곱할게요. 그러면 7 곱하기 11분의 3 곱하기 11은 77분의 33이 되는 것이고요. 11분의 5의 상대 분모인 7을 분모 분자 곱할게요. 그러면은 11 곱하기 7분의 5 곱하기 7은 77분의 35가 돼서 분자가 35가 더 크죠. 그래서 오른쪽이 더 큰 분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